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도 차별화되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요. 22의 금리 인하 단행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해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 그래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흔들었던 관세 이슈에도 조금씩 내성이 생기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이제 뉴욕 증시에 따라서 크게 출렁이던 우리 증시가 어제는 또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가 이거 뉴욕 증시 대비 좀 다소 견조한 배경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외부 요인도 있고 내부 요인도 있겠죠. 네. 외부 요인을 본다면 이번에 또 관세 전쟁 처음 나왔을 때는 좀 당황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중국이 고립화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오히려 고립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했던 간에 중국이 강하게 나왔고 미국은 약간 뒷걸음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다. 길게 본다면 아주 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빠른 시간에 나올 수도 있다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 증시가 왜 상대적으로 강하냐?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한국 증시는 작년에 여러 가지 내부 요인 플러스 외부에 협조해서 너무 쌌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이 포워드 PER이 한 20배 아직도 여전히 비싼데 한국 증시는 정말 바닥을 잡을 때 쓰는 PBR로 보면 0.8배가 2,370이거든요. 왜냐하면 올라왔어요. 자본 순증이 됐으니까. 한 0.9배가 2,670이면 그래도 주가가 거의 2,400 언저리 있을 때는 매우 싼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한 0.9배만 가져도 한 2,670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미국발로 좀 주가가 주춤해지면 한국 증시를 사고자 하는 어쩌면 그 의지는 충분히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 좀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미증시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장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증시 전망도 해봐야 될 텐데 추세를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 보십니까? 이거 요즘 제가 일만 하고 다녀서 좀 약간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댓글도 안 좋게 달리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미국 주식이 지난 2년간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신 분들이 좋았죠. 매년 한 20%씩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고요. 최근에 미국 주식을 보면은 주식 시장의 패닉은 좀 진정됐는데 채권 시장이 매우 불안합니다. 뒤에 이제 채권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오시니까 사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한 주에 9.2bp 움직였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미국의 채권 시장이 좀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채권이라는 게 차용증 아닙니까? 그 차용증은 신뢰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미국 채권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 증시가 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과거에도 이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단기 금리 내리는데 미국채 10년짜리는 자꾸 수급 문제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저게 저렇게 역전이 해소될 때 보면 저 옅은 파란색 선 보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조정이 좀 이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걸 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좀 올해는 너무 좀 섣부른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만만치 않겠다. 상대적으로 좀 난 USA 증시보다 더 부진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또 3분기 이전에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이제 트럼프가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3분기 이전에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채권 시장이 매우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올해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대비해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레벨이 좀 낮아진 상황인데요. 1,420원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원화가 유독 약세였던 이유는 네.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 나왔을 네. 때 막 제대로 방송도 못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거쳤기 때문에 이차윤 제가 1월 금통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 간 것 중에 일부는 네. 이런 불확실성 문제가 있었다. 그게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미국 US 자산에 대한 셀인 USA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원화가 약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원화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제 하단이 막 1,410원, 20원 얘기하지만 1,400원이 깨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국면, 원화가 보통 강해지는 국면에서 한국 증시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견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뭐 오늘 원화가 1,420원 왔다, 1,410원 왔다 이러고 네. 있지만 결국은 1,500원을 향해 가기보다는 1,400원 밑으로 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국 증시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 시그널이 나온 것이다. 네. 조금 너무 하나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지금 관세입니다. 이런 네.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안덕근 장관이 가는 것보다 최부 총리가 올라가는 거죠. 경제 투탑이 다 가는 거죠. 네. 경제 투탑이 가는데 미국에서 누가 나오냐가 중요한데 벨센트가 나오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뭐 알다시피 그리어라던가 USTR이 결국 이런 규제의 어떤 그 핵심인데 그리어도 네. 나온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러튼이 상무장관도 나온다 그래서 아마도 좀 빠르게 어떤 그런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뭘 내놓고 뭘 가져올 거냐에 대한 네. 고민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은 중국과 선을 서로 이제 갈라섰기 때문에 서로 자기 편 만들기 싸움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미국도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랑 영국, 호주, 인도, 일본 이 5개국을 우선 협상을 하겠다. 이걸 내 편으로 안겠다. 이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더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원하는 조선이라던가 가스를 좀 내주겠죠. 네. 조선도 좀 미국에 유리하게 해주고 가스도 우리가 많이 사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 기업들,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 자동차는 매우 기회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계된다.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방위비 문제와 연계될까 봐. 그러면 또 온갖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일단 뭐 최 부총리가 그 패키지 딜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지켜보겠지만 여하튼 다음 주에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에는 오히려 부정적 뉴스보다는 오히려 긍정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 편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뭐 다음 주에 진전이 있다면 긍정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좀 느긋한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중국도 이대로 가면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재고 쌓여가지고 이거 뭐 중국 경제 완전히 어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센 척하고 있지만 다들 속으로는 안달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먼저 미국이 패를 노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중국은 앞으로 관세는 숫자 의미 없다. 숫자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뭐 120%, 140%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관세가 나간다면 둘의 경제는 갈라지겠죠. 그 중심에 패스트포트를 짓고 있는 게 EU거든요. 그러니까 EU를 어떻게든지 잡기 위해서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나올 패키지는 다 내놨기 때문에 아마 7월에 베이징에서 중국이 EU랑 협상을 회담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아마 어느 정도 둘의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이 패를 노출했다는 거는 이번에 IT 그 관련된 부품들은 상호 관세 대상에 제외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관세라는 게 자꾸 미국에게 뭔가 수입이 된다 생각하지만 관세만큼 미국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올라가면 생산을 못하게 되거든요. 비싼 부품이 들어오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 IT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미 이러한 어떤 그런 소위 미국의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지금 현재 비상장 교착 상태는 벗어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둘이 다시 만나서 악수를 한들 과거로 돌아가진 않겠죠. 경제가 분리되는 거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마 우리의 투자 기회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관계가 과거 수준까지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은 당연히 반영을 하겠죠. 네.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또 가스 관련주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상이 나온다면 어떤 섹터 눈여겨볼까요? 오히려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기대했던 것보다 나올까? 뭐 이런 고민도 되겠죠. 미국에 좀 유리하게 나오길 테니까. 네네. 근데 또 이제 오늘 뭐 바이오들이 움직이는데 여러 바이오가 있겠지만 일단 그 바이오 중에서도 CDMO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을 배제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회가 나오니까 삼바 같은 회사들도 괜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별로 굉장히 섬세한 차이가 나오는 거죠. 뭐 여기서 좀 앞서가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중국가 이제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미국과 관세 전제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지금까지 주가 반영됐다면 이제부터는 분리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면서 기회의 영역이 생기는 것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지금까지 우려되었던 분야들에 대한 고민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이제 관세 불안이 커지면서 관세 무풍지대에 좀 투자 안목이 저 이목들이 쏠렸는데 네. 반대로 이제 그 관세 이제 협상이 잘 타결이 된다면 마무리가 된다면 그 우려되는 분야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제일 많이 타격받는 게 자동차였죠. 네. 네,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부품들이 공급받으니까 우리도 차 그 주문하면 1년씩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대차 그룹도 미국 내 산성 판매 비중을 한 85%까지 올릴 수 있는 회사인데다가 중요한 거는 지금 캐나다, 멕시코의 밸류 체인을 캐나다 부품 갖고 미국 자동차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게 막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아마도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을 것 같다. 아마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현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기준으로 PER이 3배 수준의 배당 수익률 8%인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주가가 기대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반도체도 지금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중국이랑 관계 안 좋아지면 큰일 난다 하지만 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내 반도체 대부분은 중국 내 셋업체에 공급되는 겁니다. 네. 중국 내 소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것도 좀 너무 우려가 큰 것 같고 네. 또 웃긴 거는 뭐 마이크론이 있지 않냐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회사인데요. 생산 설비는 대만이랑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에 관세를 부과하면 또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셋 업체들은 반도체 구매 비용이 막 올라오면 이건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다 얽혀 있는데 네.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우려 때문에 상당히 부진했던 곳들에서 기업 하나하나의 밸류를 보면서 좀 매력 있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의 최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아마 케미칼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여전히 구조조정주의고 좀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중국과 미국이 갈라지면 또 여기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려 섞인 섹터들에서의 어떤 반격 이게 어쩌면 이번 주부터 시작됐고 이미 다음 주면 더 강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세 타격에 크게 밀렸던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화학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뭐 추경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10조에 2조를 더해서 12조 추경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의 증시 영향을 우리가 또 짚어봐야겠죠. 투심 회복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좋죠. 네. 저번에도 아마 동일한 얘기는 독일이 왜 좋아졌냐 보면 네. 결국 이제 과감한 재정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는 기초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 12조보다 더 올라간다 보는데 한 20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추경을 썼을 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쓰다 보니까 내수 상황이 좀 개선되는 기대가 생길 수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공약 속에 다양한 인프라 투자 계획이 네. 나올 텐데 그쪽에서도 투자의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추경 자체가 전체에 도움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벤트이고 또 기회를 포착하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이제 시장을 좀 길게 보고 좋은 주식을 찾으라라는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지금이 이제 좋은 주식을 찾아서 저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일까요? 시장 대응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싼 데다가 네. 이렇게 모멘텀들이 풍부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인프라 투자한다니까 건설주도 요즘 좋고요. 네. 또 원전 쪽도 정책 전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근에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지금 시장 전체보다 안에서 기회를 찾는 영역이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밑에는 더 강한 모멘텀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권 보호라든가 ROE 형상을 위한 대안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년에 밸류업이었죠. 네. 이게 아마 이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더 강한 정책으로 아마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반영되는 시기가 좀 곧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걸 흔히 민주당에서 코리아 부스트업이라고 그러는데 내용 안에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에는 매우 강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한국 증시가 여전히 0.85배 오늘 올라와 봤자 네. 이 수준이라면 주식시장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재정 정책이 있는 국가들로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네. 이동하고 있다라고도 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이 집행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인들이 잘 안 돌아오고 있는 이유는 네. 이게 아까 말한 미국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타 자산을 좀 줄이다 보니까 당장은 안 돌아오지만 네. 결국은 돈의 흐름이 도는 곳에서 돈이 들어와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 포지션도 일방적인 포지션에서 좀 변화가 있고요. 당연한 거는 글로벌 재정 정책의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이라던가 또 미국의 관세의 어떤 정책에서 다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도 곧 돌아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 증시는 싸고 네. 싼데 변화할, 턴어라운드할, 전환될 여러 가지 모멘텀도 몇 가지가 존재한다. 재정 정책도 있고 주주 가치도 있고 또 소위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도 줄어들고 이런 거에 다 섞여 있다면 오늘도 너무 단기적인 것보다는 한 6개월 뒤를 바라보면서 최소한 6개월, 2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에 나서도 되는 시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이슈가 계속되면서 산업별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에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물린다라는 소식과 함께 해운주가 또 튀어주고 있는데 반도체에 앞서서 자동차와 묶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를 또 물어보셨었는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니까 투자자분들이. 네. 반도체는 일단 상호간에서 제어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죠. 네. 중국이 필요하는데 미국이 주지 않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는 이런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업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불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마이크론도 생산 라인은 다 대만이나 일본에 있다는 거고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키옥시아도 사실 일본이 다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중국 내 공장이 삼성이 많다 보니까 하이닉스랑 문제가 된다는데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는 중국의 셋업체에서 다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까지 미국이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을 올리면 자동차 부품 가격을 올리면 이것은 그대로 미국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과연 미국이 현재 미국 경제는 소비로 이루어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 시장의 우려보다는. 그리고 이미 주가 조정이 와 있다.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당히 삼성전자가 싸져 있으니까 좀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결국 관세 부담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